워키토키 통신 주파수가 여러 가닥 3개, 뭐 2개, 5개, 10개 뭐 상관없어요. 100개든 주파수를 일단 가닥을 묶어 가지고 쏘면은 멀리 갑니다. 주파수 종류를 따라 어떤 건 열을 전달을 해서 전투기를 떨어뜨리거나 드론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그것으로 어떤 특정 군사적인 전략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또는 지하층의 마그마를 자극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구름을 태우거나 뭐 전래층을 자극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통신 우리가 공중파에 보면은 TV 공중파에도 뭐 영상 신호라든지 뭐 음성 신호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호를 부여를 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소리도 우리도 실로만 이렇게 종이컵에 딱 대고 실로만 해도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이게 신호의 전달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현대 와서는 이게 무선 체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고, 무선 체계가 이렇게 전파를 여러 가닥으로 묶었을 때 아주 멀리 갑니다. 멀리 가고, 그래서 뚜렷하게 다른 모든 신호, 뭐 전파수가 하나 뭐 이런 거와 비교해서 전파 신호에 대해서 뚜렷하게 기만을 차별화해서 받았을 때 깨끗하게 음성 신호든 영상 신호든 또는 문자나 암호 체계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워키토키 방식 뭐 3개에서 5개, 10개 뭐 맘대로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가지, 뭐 수만 가지 전파의 조합이 가능하고, 뭐 대역수가 엄청나게 많는 거죠. 군에서도 비밀 통신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워키토키를 제작을 해서 하나에서 10개까지 해서 또는 100개까지 해서 시간대별로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암호 체계로 해서 어떤 때는 이 주파수에서 한 100개를 정해가지고 이 주파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주파수를 해서 수시로 약속된 하나의 약속을 하면 되겠죠. 시간대별로 하든지 어떤 비밀 특정 신호를 만약 내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40 비밀 10정처럼 467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으로 바꾸라는 거야. 주파수를 76번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위성통신이나 또는 워키토키 방식이나 무기용 드론을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주파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드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가 한 100가지 되는 거예요. 100가지나 돼서 수시로 이제 먼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개의 가닥에 주파수를 쏜다 그러면 나머지 1개나 2개 정도는 암호 체계를 전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공용으로. 3개의 주파수 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나머지 2개의 주파수는 모든 드론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476번 8 486만 뭐뭐뭐뭐 그 다음에 숫자 엔도 이렇게 뭐 글자도 쓸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암호 체계를 주면은 어떤 특정 드론이 그 암호에 해당하는 드론이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머지 뭐 전파를 갖다 5가닥 쐈는데 하나는 가라고 하나는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모르스 보호처럼 해도 되고 들어가 있는 거. 나머지 3개 안에 진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 안에 내용도 그렇죠. 각각 분할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암호 체계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죠. 나름대로 군통신이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것을 476번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전달하면, 그렇죠. 드론이 이제 그걸 알아듣고 변화를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체계를 갖다가 4678N 이렇게 하면은 주파수를 바꾸라는 명령이고, 46,468번 7 이렇게 다음에 S 이렇게 넣어놓거나 이렇게 남은 대로 암호 체계를 넣으면 이것이 우리만의 정해준 숫자를 1번 체계에서 3번 체계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구나. 숫자가 똑같이 476번인데 이거는 안녕하세요인데 이쪽으로 암호를 갖다가 47만 6번 뭐 어떻게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하거든요 하면 이것이 다른 언어로 또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는 476번이 아니라 586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바꿔서 암호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암호 통신을 이렇게 수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들통이 만약에 났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드론 같은 거는 만약에 내가
100만 대나 1000만 대 만들었다면 상대방 공격 무기인데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에다가 넣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한꺼번에 인공지능만 조종하면 이쪽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드론을 이제 숫자별로 병사가 이제 직접 컴퓨터로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그 거느릴 수 있는 드론의 개수가 1000대 정도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총을 든 사람들이 그 병사들을 감시하거나 병사가 수상한 짓 하면 다른 병사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뭐 그 병사들을 갖다 지하기지에 둘 수도 있고 지하기지 한 군데가 아니라 10군데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이제 공격하기 전에는 공통적인 명령을 따라서 특정 목표 지점, GPS 목표 지점 뭐를 공격하라고 그 지역 일대를 공격하라고 사살 명령을 내놓습니다. 또는 뭐 특정 어떤 그 전장에서 그랬던 그것보다 좀 아주 작은 뭐 이렇게 사각형 이만한 정도의 사각형이 딱 기관총 150발 달아놓고 이렇게 전체를 아군 인식표가 없는 걸 전체 생물체를 죽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뭐 우선 전달된 명령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1시간 후에 정확하게 돌아오라 라고 하면 1시간이 끝나면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 드론 한 1000만 대 만들면 하나당 5사람만 저격을 하더라도 어떻게 다섯? 네. 5천만 대 100만 대만 됩니다. 500만 순식간에 한 몇 시간 안에 작전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렴한 무기 드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몇십만 원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좀 대량 생산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대 정도 5천억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저렴해. 너무 저렴. 일종의 암호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군통신뿐만 아니라 위성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려면 세 개의 전파에 진짜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 한 개나 두 개, 한 개는 가라고, 한 개는 진짜 이게 모르스 보호처럼 숫자 암호가 들어가. 암구어 얼마 그러면 전체 이렇게 수시로 그것을 전체 이제 드론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또 전체 드론에게 전달되는 공통 주파수고 그래서 5개 주파수가 오는데 모두가 그걸 알아요. 드론들이 아는데 그 안에서 명령이 그렇죠. 그 명령을 다른 사람 명령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구어처럼 숫자와 뭐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암구어를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다른 암구를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쳐야만 모두가 듣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정 어떤 드론이 숫자가 100만 대 중에 47만 6번의 드론을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번호를 치고 그 드론에 해당하는 암호를 넣어줘야만 그 드론이 전화 수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암호가 있어야만 원래는 3개 전파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2개의 전파 하나는 공용 주파수고 하나는 암호가 들어있는 특정 드론만을 호출하는 주파수 따라 사전에 약속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암호화된 통신이 가능하다는 위성통신, 워키토키 통신. 워키토키라 그러니까 뭐 3km, 5km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가닥 정도나 4가닥 또는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가닥이 있겠죠. 전파 이제 종류를 따라 파형에 따른 종류를 따라서 또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워키토키다 그러면 그렇죠. 주파수를 한 20개 부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개 부여해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어떤 동호회다 그러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거나 특정 제가 이렇게 암호 체계책을 하면서 그 드론 그 하나의 주파수 공용 주파수로 이렇게 그 특정 뭐 동호회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암호 체계를 넣어야만 그쪽 통신과 한 사람씩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암호 체계를 넣어서 그 특정 주파수를 하나 더 넣어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과만 통화하던데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끔 해줘. 주파수 드론 하듯이 똑같이 워키토키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키토키 안에 이제 중폭기를 달아 놓으면 지금은 이제 세 가닥 정도, 네 가닥 정도 이런 주파수를 넣으면 아주 멀리까지 전달해. 지금 한 5km나 3km 내에 이렇게 그 워키토키 방식이 된다면 신호가 깨끗한 상태에서 상황 몇십 킬로 내까지도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는 대부분 다 가능한 상태예요. 여기다 이렇게 워키토키에다가 중폭기를 달아 놓습니다. 중폭기는 이제 제가 레이더 소자 방식, 레이더 소자를 이게 피뢰침 하나의 구조보다 피뢰침 다수의 구조, 피뢰침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수신을 해야 되니까 예지면 안에다 첨철 500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금속 구조, 뭐 전파를 잘 받아들이는 금속 구조에서는 더 좋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수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안에 통로 구조를 신호를 중폭하는 그 회전형 나사 구조 있죠. 통로 자체를 전기선 통로가 됐든 뭐가 됐든 신호 체계 통로를 중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넓고 회전 나사구나. 넓고 좁고 중간 좁고 촘촘히 그 신호를 중폭시키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신호를 전달받아가지고 하면 강력한 수신호가 가능합니다. 네, 중폭할 때도 거꾸로 이장님 확성기로 하나 하는 것보다 확성기 100개 갖고 확성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는 똑같은 피뢰침 구조나 확성기 형태로 출력, 송출하는 이런 주고 그거 일종의 중폭기가 되겠습니다. 중폭기면서 송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워키토키를 제작을 해도 레이더 소자 방식도 되고 각종 뭐 스마트폰도 이렇게 수신기를 전부 다 수신기하고 송출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워키토키가 몇십 킬로미터 가던 것이 서울 시내를 거의 반 이상 커버를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무선 중계기나 기지국을 만들어서 워키토키 이동 사업자가 이제 해도 되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군 작전 지역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네들 정해놓은 워키토키로 그냥 바꿔서 하던데 차량에다 그냥 중폭기 하듯이 드론 띄워갖고 중폭기 해도 되고 군에서 뭐 그 드론 띄워서 위성통신도 만들 수도 있고요. 즉시로 띄워가지고 위성통신 사업자도 어떤 고고도만 아니라 중고도 뭐 저고도에다가 즉시 띄우든지 아니 중고도 아니더라도 드론 자체가 뭐 고장이 났으니까 드론 자체를 하늘에 그냥 채공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면 우라늄이다 뭐 수소 산소 이렇게 태우는 거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궤도에 스스로 드론이 올라가 준대 수송기가 대신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거 큰 드론이 이제 올려준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숫자가 많아서 드론이 이제 위성통신 역할을 하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그 중에 이제 워키토키 방식의 이 신호를 중복시켜주는 그런 위성통신 역할을 하는 드론을 많이 부여를 하면 좀 기재국의 숫자가 많으니까 신호가 중폭이 됩니다. 서울 시내 정도의 모습죠. 워키토키 방식에 자기네들끼리 통화할 때는 이제 통화 무료로 하고 이게 사업자가 제공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워키토키 번호를 우리는 스마트폰 번호처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햄통신을 막 가상 번호도 부여해서 햄통신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뭐 채팅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구축 비용이 사실상 이거는 유선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모든 인터넷 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이라 할지라도 와이파이 유선망이 있어야지 와이파이가 가능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사물 인터넷 내 그렇죠. 가전제품 내에도 이렇게 수신기와 중폭기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해서 제 방식에 뭐 간단한 뭐 리모컨이라든지 뭐 무선 초인종이라든지 뭐 모든 형태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중폭기를 갖다가 이렇게 확성기 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 방송을 할 때는 그런 중폭기 구조를 가진 것을 따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거나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침입자들과 그 중폭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런 중폭기 구조의 확성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가능합니다. 노래도 이제 휴대폰에 보면 스피커가 좀 약하잖아요. 그럼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중폭기 구조의 스피커를 만들어주면은 소리가 깨끗하고 엄청나게 큰 그 부피에 등치에 비해서 조그만 부피에 비해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음성까지 깨끗하면 더 좋죠.
뭐 소리를 울려주는 구조면 되겠습니다. 소리 이렇게 울려주되 좀 아름답게 관악기처럼 있잖아요. 관악기 아시죠? 네, 오르간 뭐 이런 것처럼 울려주는 구조. 울려주는 구조. 나무로 만들 때는 이제 오동나무로 잘 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통로 자체를 중폭을 하고 이렇게 나사시 회전 나사시 좁고 그러니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식 나사 구조를 통로 만들어서 중폭하는 확성기 구조를 만드셔도 되고요. 거꾸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제 굴을 여러 개 파듯이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울리도록 뭐 그런 방식으로 스피커를 만드시면 소리가 이제 중폭이 되는 거죠. 하나의 확성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확성기로 말을 하면 중폭이 되는 거죠. 소리가 울립니다. 뭐 그거를 이제 많이 피레층 구조 같은 이런 송출 구조를 통해서 확성기가 미니 확성기겠죠. 수많은 미니 확성기를 통해서 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피라미드처럼 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로 갔는데 그래서 통로 구조를 통해서 회전식 나사 구조를 통해 중폭이 되고 여러 개죠. 그것도 통로 구조가 여러 개를 만들고 그래서 피레층 구조가 됐든 뭐 확성기 구조가 됐든 이렇게 나가지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중폭이 되는 그런 구조가 수많은 가지치기라고 스피커도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뭐 신호 각종 인터넷 신호라든지 각종 모든 신호 체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레이더 수신기도 되고 송출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모든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장착된 이런 신호기다 그러면 자동차 중폭기를 달아가지고 자동차 의무적으로 중폭기를 달아서 도끼 통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멀리 가잖아요. 자동차 DMB 그렇죠. 깨끗하게 안 나오죠. 무선 TV도 이렇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수신하고 중폭하는 구조를 만든 소리도 크고 이렇게 수신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무선 TV나 집에 있는 TV도 무선 TV로 만드세요.